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YOLO라는 말을 아시죠? 그 YOLO You're only live once. 이제 한 번만 살아라. 한 번만 살아라. 이 말기보다는 이제 이 삶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아니면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멋있게 최고로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 때문입니다. 그게 진화론의 근본 속성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진화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인간은 현재로선,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진화의 최고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진화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화가 덜 되고 다른 어떤 생물이, 예를 들면 뭐 침팬지가 더 진화를 많이 했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잘 본 혹성 탈출 이런 영화가 바로 그런 예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극히 작은 존재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작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 결국 우리는 정말 잠깐 있다 가는 그런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쾌락에 따라서만 잘 살고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한 YOLO라는 이런 문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좀 허망하죠. 인간이란 게 그냥 진화가 현재로서는 최고가 잘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약하고, 우주 속에서도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하겠지만 결국 내 쾌락만 추구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창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은 존귀하고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 결국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납니다. 그렇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려서 뭐예요? 우리가 지배하고 착취하고 환경을 묵사발로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원을 받아서 회복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최고의 쾌락? 진화론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이 세계, 이 지구에, 이 온 우주에 확장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르죠? 진화론은 인간은 작다, 미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즐겨라. 창조론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에 따라 산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면 그분께서는 이 땅을 지배할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그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게 인간의 목적이다. 정말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고 창조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세요. 뭐가 더 좋은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결국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건 결국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 이제 진화론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저 여기에 이제 좀 띄워드리죠. 자, 여기 보십시다. 맨 처음에 이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과학 같은 거 해보면은, 뭐 저는 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아마 생명과학 1을 배울 때 이제 내신 같은 거라면 이제 그 사람들 진화에 대한 목록을 쫙 다 외워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쫙 외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증거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딱 원숭이죠. 딱 보면 사실입니다. 이 뼈는요, 원래 뼈에서 추출한 보건도이잖아요. 이 뼈는 원래 원숭이 뼈인데 이게 멸종된 원숭이 뼈예요. 그런데 저한테 사람들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진화되던 과정의 사람일 수도 있지. 갑자기 왜 뜬금없는 멸종된 원숭이 뼈냐? 그 이유가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멸종된 원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진화론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진화론자들이 부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요, 주커만경이라고 그 사람도 창조론자가 아니라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진화론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자도 얘가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사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론자들이 얘를 인정해줘요? 진화론자들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도 인정을 안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분은 이미 학계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숭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바인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891년쯤에 발견이 됐어요. 이 발견한 사람 이름이 주보아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결국 이게 한 40년쯤 지나고 나서 얘가 거짓말이라고 밝혀요. 이게 원래는 그 원숭이의 다리뼈와 인간의 두개골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발굴해서 같이 가까운 곳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이걸 밝혀내버리니까 결국 내가 그걸 따로따로 있던 걸 끼워 맞춘 거다 그렇게 하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믿을 필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 사람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이 사람도 그렇고 교과서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학계에서 버렸습니다. 왜요? 거짓이니까.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도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수 있죠.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요. 뭐 크로마뇽이 여기 보여드리죠. 이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고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데 이 보관도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크로마뇽이 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도 그렇고 얘네 둘, 그리고 얘네 둘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은 진짜였지만 이 사람들 사람으로 분류되지 이것은 그 중간쯤 단계, 그러니까 진화론적 증거가 되는 화석은 아니다. 그냥 인류의 조상 중에 한 명이지 그게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있는 그런 생물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중간 단계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그게 뻥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사람 중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든지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학계에서 버렸어요. 진화론 학계에서 버렸는데 그 교과서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학계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사람이었고 중간 단계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현재도 없고요. 미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창조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자들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발견되기 힘들고 발견돼도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결국 자기들에게 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진화가 증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끄고요. 일단 진화론적 증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흔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흔적기관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엔 쓰던데 이제 진화가 차근차근 되면서 이제 안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을 흔적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하수체, 아니 이거 왜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뇌하수체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과학 1하면 잘 호르몬 열심히 외웁니다. 그 항균 호르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다 있는데 저기 알잖아요. 호르몬 분비 기관입니다. 버릴만한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맹장. 우리 항상 맹장염 여기 걸리면은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하면 수술 받고 나서 괜찮네 이러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면역기관이에요. 면역기관. 편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편도가 있어요. 만지시면 보이는데 이게 감기 때나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고 너무 부풀어 오르을 때 이제 잘라내고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결국 면역기관이에요. 떼는 사람들이 못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과 똑같이 그렇게 좋게 살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게 면역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관들을 옛날에 진화한 자는 다 흔적기관이다. 필요가 없는,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진화되면서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쓸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쓸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 잘 배우셨잖아요. 그거 다 짚는 데 필요한다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진화를 하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서 사람들이 편도, 맹장, 아니면은 뇌하수체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쓸모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진화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자 여기 보시면 안면경사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면경사각.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알았어요. 얘가 이렇게 좀 눕혀져 있다가 좀 세워지다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옛날에는 이제 입이 튀어나왔고 눈 쪽이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눈이 좀 그러니까 뼈가 뒤로 갔지 이제 눈은 돌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돌출되고 입은 튀어나오고 안비만 뒤로 들어갔고 그래서 옛날에는 경사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현재 1루가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크로마뇽이 점점 세워진다. 이 경사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마가 나오고 입 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인류 조상들이 진화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보시면은 이 위에 사람이 옛날 유럽 사람처럼 보이죠? 예, 유럽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전쟁 영웅인 라파이엣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라파이엣. 그 사람도 여기 보세요. 경사가 진짜 누웠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라파이엣 분들은 아닌데 이제 지금 그 사진 남아있는 중에서 이제 눈이 튀어나오시고 이제 이마가 들어가시고 이 입 쪽이 앞으로 나온 좀 누운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진화론은요, 아까 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크로마뇽이 지금 뭐라고 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사피엔스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 그러면요, 안면경사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누우면 안 된다고요. 다 직각이 돼야지. 다 일자가 돼야지.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누웠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가 다양성의 문제지. 원래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다 같이 있었다고 이 말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요. 사람들은요, 네안데르탈은 크로마뇽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다양성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진화의 증거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유전에 관한 것입니다. 1987년 1월에 레베카 L.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죠. 막 그 사람들이 아프리칸 이브라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1995년 해머라는 사람이 Y형 색체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남성이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리 나죠. 뭐 그 아프리칸 뭐 아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진화가 옳잖아요. 만약에 진화가 옳고 그 한 명으로부터 성경도 똑같죠. 아담과 이브 한 명 한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한 명 한 명에서 나왔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부터 모든 조상, 그 모든 인류의 조상이 그 남자와 그 여자라면은 언어가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대한민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아들을 낳고 그럼 쭉쭉쭉쭉 나오면은 갑자기 나는 엄마가 싫어 그러면서 말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막 다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애를 낳았는데 걔가 그 영어를 하다가 막 갑자기 싫다고 한 10살 이후로부터는 막 한국말하고 막 중국말하고 일본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요 그 꼴인 거예요. 지금 인류는 공통조상이 있는데 말이 다 달라요.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을 다르게 하면 정말 불편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근데 왜 말을 다르게 써요? 진화론은 이걸 설명을 못하지만 창조론은 설명합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에 뭐라고 적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흩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요 전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진화론을 박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요 진화론자들을 박살내는 거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그 학문은 우리가 부셔야 되지만 우리는 진화론자들에게 기도하고 진화론자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창조론의 선구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은하홈스쿨 이창이었고요.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